엄마가 다 큰아들에게 매달 15만원씩 용돈을 주는 이유가 충격입니다. 몇 달 전부터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이면 엄마가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매번 반찬 한 통 들고 오시고 직접 밥을 차려주시면서 제 지갑에 용돈 15만원씩 슬쩍 넣고 가셨어요. 제가 거절해도 소용없었어요. 다 큰아들한테 용돈도 못 주냐? 그런데 지난달은 조금 달랐습니다. 반찬 통도 없이 오시더니 현관에서 두툼한 봉투를 내미셨어요. 이거 가져라. 저는 봉투를 열어보고 깜짝 놀랐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그동안 모아둔 건데 필요한데 써라. 어머니는 웃으셨어요. 그날은 밥도 안 드시고 가시면서 제 머리를 한번 쓰다듬으셨어요. 뭔가 이상함을 느낀 저는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다음날 엄마 집 근처 병원들을 돌아다니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두 번째로 찾아간 병원 간호사가 보호자분이세요? 다음 주 수술 일정 확인하러 오신 거예요? 수술이라는 말을 듣고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날 저녁 이모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이모는 한참 동안 말 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네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너한테 준 돈이 언니가 가진 전부야. 저희 엄마는 가진 돈 전부를 저에게 주고 나서 수술을 받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방에 앉아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 엄마를 찾아갔어요. 엄마, 수술비요. 저를 본 엄마는 얼굴이 굳었어요. 너 어떻게 알았어? 엄마가 봉투를 밀어내셨어요. 이건 내가 알아서 할 일이야. 저는 봉투를 다시 내밀며 말했어요. 엄마가 매달 오신 거 저한테 그냥 용돈 주려고 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알았어요. 그게 엄마의 작별 인사였던 거. 엄마는 눈이 흔들렸어요. 이 돈, 그동안 꼭 필요할 때 쓰려고 모은 거였어요. 돈은 다시 모을 수 있지만 엄마의 빈자리는 어떻게 해도 못 채워요. 고개를 돌린 엄마의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한참 뒤에 돌아본 엄마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제 앞에서 평생 안 우시던 분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컸구나. 수술은 잘 끝났어요. 지금도 엄마는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에 저희 집에 오세요. 하지만 한 가지 달라진 게 있어요. 이제는 용돈을 몰래 넣고 가지 않으세요. 대신 현관에서 저를 꽉 한번 안아주세요. 딸이 쓰라고 준 신용카드로 2만 원 썼다고 쫓겨났어요. 딸이 결혼하고 얼마 안 돼 손녀가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몸이 좀 약했어요. 잔병 치레가 많은 손녀를 맞벌이인 딸네 부부 대신 제가 거의 혼자 키웠어요. 밤새 울면 안고 달래고 분유 타고 병원 다니고 꼬박 6년 동안 허리랑 손목 아픈 걸 참아가며 손녀를 안아 키웠어요. 딸이 처음엔 고맙다며 신용카드 한 장을 주더군요. 엄마 필요하실 때 편히 쓰세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안 썼어요. 괜히 저까지 부담 주는 것 같아서요.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동네 친구들과 점심을 먹었는데 현금이 하나도 없어서 어쩔 수 없이 2만 원으로 밥과 커피를 딸이 준 카드로 계산했습니다. 그날 저녁 딸이 차가운 얼굴로 말했어요. 엄마 카드 드렸다고 그렇게 막 쓰시면 안 되죠. 제가 허락한 것도 아닌데.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겨우 2만 원으로 밥과 커피 한 번 먹은 게 6년을 바친 대가가 이건가 싶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엄마 이제 애도 컸으니까 굳이 자주 오실 필요 없잖아요. 저도 힘들고 아이도 할머니한테 너무 익숙해지면 나중에 힘들어요. 그 말에 그냥 멍해지더라고요. 저는 짐을 챙겨 나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나간다. 그런데 이 집 마련할 때 들어간 내 돈이여. 내일까지 돌려줘. 딸 얼굴이 새하얗게 변해서 싹싹 빌더군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손녀 얼굴도 안 보러 갔어요. 2만 원에 6년이 얼마나 값싼 건지 깨달았으니까요.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거겠죠. 신혼부부집 변기 뚫다가 상상도 못한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15년간 다니던 회사에서 정리해고 당하고 하수구 청소 일을 하고 있어요. 토요일 아침부터 변기가 막혔다는 전화를 받고 신축 아파트에 사는 30대 부부집에 방문했어요. 아내분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현관에서 못 들어오게 막으시더라고요. 지금 그 작업복 입고 들어오려고요? 냄새가 너무 나는데. 비니더싱 같은 거 안 챙겨 다녀요? 급한 대로 근처 편의점에서 새 양말을 사서 신고 작업을 끝냈어요. 연달아 약이 있어서 점심도
못 먹고 바로 다음 집으로 변기를 뚫으러 갔는데요. 또 신혼부부집이었어요. 방금 갔었던 앞집의 기억이 떠올라 긴장이 됐죠. 다행히 이번 고객님은 친절했어요. 변기 뚫는 작업 다 마치고 나니까 남편분이 잠깐 기다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무슨 실수를 했나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주방에서 아내분이 기사님, 저희가 방금 부은 빵인데 괜찮으시다면 조금 싸드릴까요? 라며 따끈한 빵을 봉투에 싸주셨어요. 평소 받지 못한 친절에 콧등이 시큰해지더라고요. 인사하고 나가는 순간까지 남편분이 웃으면서 인사해 주셨어요. 차에 타서 봉투를 열어봤어요. 봉투엔 빵과 시원한 주스가 같이 담겨 있었고 쪽지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식사도 못하시고 배고프셨을 텐데 빨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날 뻔했어요. 변기 뚫는 작업하면서 그동안 무시당하고 차가운 말들만 들었는데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빵 한 입 먹는데 정말 따뜻했어요. 음식이 아니라 마음이요. 그날 이후로 힘들 때마다 그 부부 생각하면서 버텨요. 세상에는 차가운 사람도 있지만 이렇게 따뜻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신혼부부께 정말 감사드려요. 매달 100만 원씩 아버지께 보냈는데 통장 잔액이 12만 원이었어요. 저는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대기업에 취직하고 5년 동안 아버지께 매달 용돈을 보내드렸어요.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었어요. 홀로 3남매를 키운 아버지였으니까요. 평소엔 100만 원, 보너스 나올 땐 150만 원도 보냈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시간이 지나도 아버지 생활 형편은 달라지는 거 없이 그대로였어요. 에어컨은 고장나 있고 신발은 5년째 하나로 사셨어요. 아버지, 에어컨은 왜 안 고치세요? 선풍기 키면 돼. 그럼 신발이라도 새로 사세요. 제가 매달 돈 보내드리잖아요. 아껴 쓰는 거야. 걱정하지 마. 저희 아버지는 옛날부터 검소한 분이셔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병원에 가셨을 때 서랍을 정리하다가 통장 하나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통장에는 제가 드린 돈은 한 푼도 없고 잔액은 겨우 12만 원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곧바로 내역을 확인하다가 너무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어요. 제가 입금한 다음 날 같은 금액이 전부 다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받는 사람 이름을 보고 손이 떨렸어요. 돈이 빠져나간 곳은 바로 형이랑 동생이었어요. 형한테 60만 원, 동생한테 40만 원, 매달 드리던 100만 원이 5년째 통째로 쪼개져 나가고 있었어요. 아버지한테 전화했어요. 아버지, 제가 보낸 돈 형이랑 동생한테 다 준 거예요?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경이 사업하느라 힘들어서 아버지가 좀 도와준 거야. 그건 아버지 쓰시라고 드린 거예요. 에어컨 고치고 신발도 사고 고기 좀 드시라고. 다 같은 내 자식인데 어쩌겠냐. 형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형, 아버지한테 매달 돈 받고 있었어? 형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어요. 아버지가 주시니까 받았지. 그건 어떻게 알았어? 그거 내 월급인 건 알고 받은 거야? 형은 말이 없었어요. 곧바로 동생한테도 전화했어요. 너도 아빠한테 돈 받고 있었어? 오빠는 그래도 대기업 다녀서 형편이 여유롭잖아. 나는 진짜 어려워. 난 아버지 밥상에 고기 반찬 올려드리려고 보낸 거야. 근데 아버지는 5년째 김치도 없이 라면만 드시고 있어.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아버지한테 다시 전화했어요. 아버지, 저 이제 통장으로 돈 안 드릴 거예요. 대신 제가 직접 할게요. 제가 에어컨도 고치고 신발도 사드릴게요. 그리고 저랑 같이 고기 먹으러 가요. 지금은 제가 매주 주말마다 아버지 집에 가요. 에어컨도 새로 샀고 신발도 새로 사드렸어요. 소고기도 구워서 아버지 접시에 놓아드리면 아버지야 말씀하세요. 난 괜찮으니 어서 많이 먹거라. 이게 그동안 제가 아버지랑 하고 싶었던 거예요. 처음엔 효도가 돈만 보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효도는 단순히 통장에 찍히는 숫자가 아니라 아버지 집 문을 직접 여는 거더라고요. 아내의 장례식 후 아들이 하는 말을 듣고 연을 끊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건 지난 겨울이었어요. 아내가 평생 모았던 생명보험금이 장례를 치르고 며칠 뒤 제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1억 8천만 원이었죠. 아내가 아픈 몸으로 일하면서 꼬박꼬박 부어서 남겨준 마지막 돈이었어요. 저는 그날 통장을 보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다짜고짜 한다는 말이 아빠, 그 보험금 나 좀 써야 할 데가 있어. 가슴이 철렁했지만 아들 목소리가 급한 것 같아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급하게 쓸 곳이 있어서 1억만 빌려줘.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 엄마가 평생을 고생하면서 어떻게 남긴 돈인데,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안 된다고 하지 못했습니다. 아내 없이 아들과 둘만 남았다고 생각하니 매정하게 내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며칠만 생각해 본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끊고 나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보험금이 들어온 게 어제였는데
아들은 그걸 어떻게 알고 돈이 필요하다고 했는지 장례식장에서 아들이 친척들한테 하던 말이 생각났어요. 우리 엄마가 보험 오래 드셨으니까 보험금이 꽤 나올 거예요. 하면서 조문객들한테 흘리던 그 말들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설마 아내의 보험금을 미리 쓸 계획을 했나 의심이 됐어요. 며칠 뒤 아들한테 다시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아빠 사실 나 회사 때려치우고 가게 차리려고 계약했어. 잔금이 조금 모자른데 그 돈이 빨리 필요해. 아들의 말을 듣고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제 의심이 맞았죠. 당장이라도 전화를 끊고 싶었지만 꾹 참고 말했습니다. 그 돈은 네 엄마가 평생 아파가면서 모은 돈이다. 절대로 한 푼도 못 준다. 아들이 뭐라고 말했는데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날 은행에 가서 보험금을 나눠 정기예금으로 묶었어요. 그리고 아들 번호를 핸드폰에서 차단했습니다. 아내 영정 앞에 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거겠죠.